오늘은 이제 판넬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판넬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물을 어떻게 제출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판넬을 만들어 볼 건데, 자, 파일에 뉴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A4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A3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A4에다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판넬이 길죠, 그죠? 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건 너무 길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작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A4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뽑아내야 되는데 가이드가 쉽게 안 나와요. 자, 마큐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픽스 레이소 혹은 픽스 사이즈로 가셔도 좋고 픽스 레이소로 가셔도 좋습니다. 비율은 1대1, 1.6대 1입니다. 1.6대 1이에요. 왜 1.6대 1일까요? 바로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6대 1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1.6대 1 혹은 1대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각형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1.6대 1로 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4칸을 할 건지 아니면 3칸을 할 건지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칸짜리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4칸짜리로 할 겁니다. 3칸짜리 하셔도 돼요. 4칸짜리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cm죠. 그죠? 여기가 29.7이고 여기가 21이잖아요. 3칸이면 37은 21.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 줄자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에다가 줄자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14가 되는 이 부분. 여기도 줄자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자, 어떤가요? 3칸으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큐 툴이죠. 자, 마큐 툴을 아까 우리 1.6대 1로 했었죠. 자, 아래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쭉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가이드에 마큐가 딱 달라붙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래그해서 가이드를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냥 마큐를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된단 말이죠. 마큐 안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는 메인 비주얼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가이드를 지우겠습니다.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가이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가이드 잠그기라든지 클리어 가이드 전부 다 클리어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이드를 다 지울 수 있어요. 뷰 메뉴에 있습니다. 뷰 메뉴에 여기 룰러도 있고 가이드도 있는데 이 중에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체크해 보시면 오토캐드처럼 스냅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이렇게 마큐 툴을 그렸어요.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큐 툴에 자동으로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가서 붙어요. 심지어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스냅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냅 기능인데, 자, 이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하지 않더라도 이동 툴을 선택하고 가이드를 직접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버리면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이드 작업이 돼요. 이렇게 도큐멘트의 중간에 오면, 이렇게 중간에 오면 가이드가 와서 이렇게 딱 붙습니다. 아까 제가 4등분 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마큐 툴을 그린 다음에 다시 또 중간쯤 가면 이렇게 알아서 붙어요. 이렇게 알아서 붙습니다. 이게 스냅의 기능이에요. 내가 어떻게 숫자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4등분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마큐 툴을 그려서 가이드 내리고 마큐 움직이고 가이드 내리고 마큐 움직이고 가이드 내리고. 자,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죠. 자요. 그러면 촘촘하게 간격이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메인 비주얼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렇게 중간에다 놓을 것인가? 혹은 이 위에다 놓을 것인가? 몇 칸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공간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이트 맵은 어디다 둘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컨셉은, 이 건물에 대한 컨셉은 어디다 둘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여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메인 비주얼 먼저 딱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작업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목줄하고, 그 다음에 컨셉은 어디다 둬서 컨셉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의도로 해서 컨셉을 짰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고요. 투시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보드가 되겠죠. 그 스토리보드를 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드 작업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그 공모전 나가잖아요. 공모전에 나가는 이 보드가 한 달씩 걸려요. 근데 이제 건축사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 보드 작업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도 한 일주일씩은 작업해요. 보드 작업이. 결코 짧게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를 따느냐 못 따느냐 이게 갈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이것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각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죠? 뭐라 그러더라? 인체 오감이 있는데 시각이 95%인가 차지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컨셉 보드잖아요. 그죠? 이 보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스토리보드입니다. 어떻게 꾸밀 것인가. 내가 여기다 이 공간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내 의도대로 클라이언트의 시선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스토리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소스는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소스 말고 다른 소스 쓰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소스 말고 이 소스를 쓰셔도 되는데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칭해서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주제는 한옥입니다. 주제는 한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옥 카페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한옥 하우스를 해도 되고, 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것들 있죠. 뭐 그런 걸 하셔도 돼요. 뭐 한옥 박물관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주제는 한옥입니다. 뭐 한옥을 주제로 한 정부청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주제는 한옥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저는 메인 비주얼을 요만큼 쓸 겁니다. 여기를 메인 비주얼 쓸 거예요. 자, 전에하고는 다르게 요번엔 얘를 쓸 겁니다. 여기 쉐입 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쉐입 툴이 있습니다. 렉탱글, 라운드 렉탱글, 엘립스 쭉 있어요. 여기 커스텀 쉐입 툴 같은 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쉐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토끼. 자, 드래그 하면 이렇게 토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 쉐입 툴의 특징은 패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깨져요. 크기가 바뀌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패스란 얘기는 여기 펜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없구나. 어디 갔을까요? 펜툴이. 여기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패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펜툴. 이 펜툴이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이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포인트를 찍어서 경로를 그립니다. 경로를 그려서 이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펜툴의 특징은 위치를 기억합니다. 좌표가 있는 거예요. 좌표와 곡선의 텐션이 있죠. 이걸 우리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곡선의 반경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쉐입 툴이 바로 이거예요. 패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경로를 선택할 영역을 지정할 때 라sso 툴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주쯤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쉐입 툴을 이용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쉐입 툴, 렉탱귤러 툴을 이용할 건데, 자, 렉탱귤러 툴을 이용해서 대충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했던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을 누르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냅에 의해서 영역을 딱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얹을 겁니다. 메인 비주얼이 될 만한 이미지를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얘를 메인 비주얼로 쓸 거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절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 범위가 넘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얘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에 경계로 갑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로 가면 레이어를 이렇게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아랫 레이어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레이어 안에 있는 만큼만 나오게 돼요. 마스크보다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도 혹은 위치를 바꿔도 크게 문제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방법입니다. 바로 얘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사이즈에 맞춰서 쉐입 툴을 이용해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속시켜서 위에다 이미지를 얹어버리면 내가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쉬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여기 텍스트가 있네요. 글자 쓰기죠. 자,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글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 쓰기도 있고 테두리도 있고. 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냥 클릭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한옥, 박물관.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써지네요. 다시 그러니까 텍스트 툴을 누르고 글자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색상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상도 바꾸어 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조절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제목들을 그냥 써보세요. 자, 우리가 어저께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이펙트. 요 FX라고 하는 거. 이 참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데 눌러보시면 이펙트들이 나옵니다. 베벨 앤 엠보스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펙트를 보시면 자, 스트로크 엠보스, 아웃라인 엠보스. 자, 크기가 너무 커서 그래요. 뎁스가 좀 작아야 되는데 너무 커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모양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온 느낌, 이렇게 올라온 느낌. 요거 엠보스 효과라고 해요. 이게 아우터 엠보스고 반대로 이너 엠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자, 5픽셀만 줘볼까요? 그러면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엠보스는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걸 엠보스라고 해요. 그 다음 필로우, 그러면 글자를 이렇게 누른 거죠. 다시 말하면 글자가 이렇게 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여기 사이즈를 바꿔놓고 하세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나와요. 이게 엠보스 효과입니다. 쉐이딩은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스트로크는 테두리 주기입니다. 이렇게 테두리 주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주는 겁니다. 여기 사이즈를 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늘게 테두리를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껍게 테두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테두리를 잘 주는데 보세요. 티가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테두리 주기를 하면서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이런 글씨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글씨 뒤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스트로크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아우터 섀도우라는 이너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안쪽으로 그림자란 뜻이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글자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글자를 파낸 효과가 납니다. 이게 이너 섀도우고, 자, 드롭 섀도우가 있죠.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걸 드롭 섀도우라고 하고, 이너 글로우란 얘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글루, 빛이 나는 효과. 이너 글로우는 안쪽으로, 즉 이 글씨 안쪽으로 빛이 나는 효과고, 이때 색상은 이 색상입니다. 근데 아우터 글로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우터 글로우는 바깥쪽으로 빛이 나는 효과를 아우터 글로우라고 합니다.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테인리스 효과, 스테인 효과 넘어가시고, 그 다음 컬러 오버레이. 이것도 잘 써요.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덮어쓰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방향을 90도로 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와요. 여기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패턴 오버레이, 내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패턴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패턴을 지정해서 넣을 수 있어요. 스케일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펙트 효과예요. 그러면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이 배경에 잘 눈에 띄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글씨는 흰색으로 바꿔주고,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떨궈뜨려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눈에 잘 보이나요? 자, 이게 여기에 효과가 계속 남아 있어요. 레이어에 더블 클릭하면 이게 다시 뜹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스트로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줬던 효과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 효과들을 지우고자 할 때는요, 자,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드랍하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가 드랍. 그러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lt키를 눌러서 이 레이어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동 툴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위치를 다 제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글씨도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하고서 글씨까지 전부 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룹. 그러면 그룹을 만들어서 요만큼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다른 이미지를 또 얹어 볼까요? 무엇을 얹어 볼까요? 자, 네, 저는 여기다 사이트 맵을 좀 얹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한 대로 렉탱귤러 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리고, 자, 확대해서 컨트롤 T.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트 맵을 얹어 볼까요? 네. 자, 레이어를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Alt키를 누르고 레이어 중간 가서 클릭. 그러면 손쉽게 잘리는 거죠. 자, 그 다음 크기도 조절. 보니까 여백이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네요. 자, 확대. 여백을 하얀색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역시 컨트롤 G. 다시 사이트 맵을 또 갖다 놓죠. 이번엔 그냥 갖다 놨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마스크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감춰야 되는 거죠. 자, 먼저 크기를 줄여볼까요? 자, 얼마만큼 볼 것인지, 내가 여기서 어디를 볼 것인지, 자, 봐야 되겠죠. 자, 내가 볼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용해서, 아이고,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픽스레이서 풀고 지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죠. 하나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런 방법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사용하세요라고 저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다시 한번 또 사이트 맵을 하나 더 얹어보죠. 자, 마크 툴, 아니, 렉탱귤 툴,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고, 엔터, 그 다음 다시 불러오고, 엔터, 크기를 다시 조절하고, 그 다음 영역을 지정해주면 자, 쉽게 위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단 부분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3칸을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인면이죠. 자, 레이어를 이용해서 인면 조합, 인면을 제어해 봤습니다. 인면은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자, 뒤에 배경색이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자, 왜냐면 얘가 이제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자,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흰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회색이 되겠군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선택을 하고 블렌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다크, 멀티플, 다커, 네, 이 정도. 자, 그러면 어떤가요? 효과된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항상 내가 작업한 내용들을 잊지 말고 그룹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제어가 편합니다. 이렇게 그룹만 선택하고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룹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또 하나 여기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쇠사슬 기능이 있습니다.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쇠사슬이 이렇게 묶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만 움직여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레이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